여행의 순간을 채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여행 가기도 참 좋고요. 또 그림 그리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드로잉 하면 로망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 드로잉의 장점과 또 그림 초보자들이 여행 드로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물과 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여행지에서 그림을 막 그리고 싶어질 거예요. 여행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림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깊고 특별한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죠. 여행 드로잉이 주는 그 장점들 한번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행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5가지 좋은 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느린 시선으로 깊이 있는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림은 그 순간을 아주 오래 머물며 관찰하게 만듭니다. 건물의 구조, 또 빛의 방향, 거기 그림자의 농도, 사람들의 움직임 등 평소에 지나쳤을 디테일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고 또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대상과 풍경을 더욱 깊고 천천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린 시각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것은 이 그림 기록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여행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5가지 좋은 점, 두 번째는 기억이 더욱 생생하고 오래도록 보존됩니다. 기록 행위는 뇌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죠. 사진은 수백 장을 찍어도 나중에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드로잉은 그 장소에 앉아 그림을 그렸던 당시의 온도, 습도, 소리, 냄새, 감정까지 함께 우리의 기억에 저장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펼쳐볼 때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닌 오감을 통한 경험이 되살아나서 더욱 생생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여행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여행 드로잉의 5가지 좋은 점 중에 세 번째, 나만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냅니다. 여행 드로잉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닌 아주 주관적인 감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풍경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낡은 간판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햇살이 부서지는 창문, 그리고 또 눈에 들어왔던 독특한 색감, 이것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과장이나 또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죠. 수많은 사진도 우리가 찍겠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나만의 시선이 담긴 한 장의 드로잉은 여행의 기억을 추억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행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여행 드로잉의 5가지 좋은 점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일상이 여행이 되는 시각을 얻습니다. 오호, 여행지뿐만 아니라 일상의 풍경도 드로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동네 골목, 카페, 공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익숙했던 공간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행 드로잉은 이렇게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나는 것들까지 여행처럼, 정말 여행처럼 설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줍니다. 여행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여행 드로잉의 5가지 좋은 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행이 곧 하나의 예술 활동이 됩니다. 예술 활동 부담되나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 더 붙여보죠. 생활 예술 활동이 됩니다. 왜 생활 체육은 있는데 예술은 생활 예술이 없지? 좀 가볍게 취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활 예술. 드로잉을 여행의 일부로 가져가는 순간 여행은 단순히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인 생활예술 활동으로 변모합니다. 완성된 그림은 그 자체로 특별한 기념품이 될 거고요. 우리의 여행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멋진 이야깃거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SNS에 이 그림들을 업로드하죠. 이 업로드하는 여러분의 그림은 자랑을 넘어서 상대에게 부러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행 드로잉은 여행의 순간을 채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용기와 관찰력이 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그림에 대한 초보자들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행 드로잉의 준비물부터, 그리고 제가 드리는 몇 가지 팁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 드로잉을 하려면요, 최소한의 준비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여행 드로잉은 준비물이 간편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도구는 짐이 되니까요. 도구를 챙기다가 아이고 여기서부터 그림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 할 것만 챙기시면 좋을 텐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피그먼트 드로잉 펜이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아요. 번지지 않아요. 이런 드로잉 펜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이에요. 링이 달려도 되고 이렇게 저널처럼 책으로 된 스케치북들이 있는데 요 한 권, 요게 끝입니다. 요 두 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쉽죠? 채색 가능하시다면 워터브러쉬하고 고체 물감 세트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색칠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색을 내보시겠다면 옅은 색으로 느낌만 주셔도 좋으니까 물감 세트 간단하게 한번 챙겨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실전 드로잉을 위해서 팁 몇 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여행 드로잉은 멈추면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멋진 표현이죠. 펜을 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주변 탐색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낯선 여행지에 도착하면 왜 거창한 랜드마크 대신 눈앞에 있는 화분, 의자, 간판 뭐 이런 것들 가까운 것부터 관찰하시고 스케치해 보시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드로잉을 시작하던 그 습관이 여행지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간단한 도형으로 분해해서 심플하게 보는 방법도 터득해 보세요. 복잡한 건물이나 풍경, 이거 맞닥뜨리면 엄두가 안 나죠. 그 풍경을 직육면체나 삼각형, 원 등 이런 간단한 도형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쳐다보세요. 훨씬 쉬워 보일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 즉 덩어리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로 넘어가서 그린다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훨씬 그림 그리기에 쉬워집니다. 이제는 강조할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복잡한 풍경일수록 더 이 강조할 대상 하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이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을 바로 정하시고 그 부분에 힘을 주어서 그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여백을 처리해도 되고요. 간략한 선 몇 개로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훨씬 편하죠. 잘 그리는 것 대신에 용감하게 그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꼭이요. 이 자세는 모든 그림 그리기에 중요합니다. 마치 낙서하듯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자, 용감하게 긴 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긴 선 그릴 때 여러분 많이 헤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긴 선을 여러 번 끊어도 괜찮습니다. 손과 손목의 한계가 느껴지면 그냥 편안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그어도 괜찮습니다. 끊는다고 그림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한 번에 길게 긋고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용감하게 그으세요. 이때 삐뚤빼뚤 구불구불하면 실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구불구불하고 삐뚤빼뚤한 선이 매력일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개성 있는 그림이죠. 특히 여행 드로잉은 그래도 됩니다.
자, 여러분 투시가 맞으면 좋아요. 늘 제가 투시 강조하지만 여행 드로잉에서는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순간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려야 하지요. 투시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테크닉이 그림 그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투시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어려워져서 아마 시작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세요. 용기를 가지시고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눈에 앞에 먼저 보이는 것을 그리시는데 요 점 하나는 기억하세요. 투시법을 무시해도 좋지만 원근감은 챙기세요. 앞에 있는 건물은 크고 넓게, 멀리 있는 건물은 작고 좁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원근감이 살아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특히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서 깊이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림에 깊이와 입체감을 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림이 대충 그려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림자, 창문 안쪽, 자동차 유리창, 나무 아래에 짙은 그림자 이런 거 만나면 펜으로 까맣게 칠하시는 겁니다. 촘촘하게 해칭으로 채워보셔도 돼요. 이렇게 흑백의 대비가 있다면 그림이 풍부해져요. 진짜예요. 만약에 여행지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눈치 좀 챙겨야 할 때 있잖아요. 아, 멋진 장면을 만났는데 이 속상하기도 해. 이거 어떡해. 그리고 막 시간에 막 쫓겨. 그럴 때는 나중에라도 그리기 위해서 보험 사진을 찍어 두세요. 현장에서 그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잊혀지기 전에 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진을 그때그때마다 찍어 두세요. 나중에 아쉬워져요. 나중에 생각나고 추억하고 싶을 때 그리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행지에서 카메라 대신 펜을 꺼내 드는 순간 우리의 여행은 특별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 실력이 없다고, 그려본 적이 없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으로의 기록은 오히려 테크닉보다는 관찰을 얼마나 잘하냐, 또는 얼마나 용기 있게 그리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낙서처럼 그려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참에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 그림도 제주도 서쪽 바다 그 마을을 그린 겁니다. 서화 민박이라는 거실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 바라본 이 마을과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떨어지는 햇살, 그 위를 돌고 있는 풍력 에너지의 프로펠러가 어찌나 아름다웠는지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상황들이 저절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모든 습도와 온도,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날씨, 냄새, 어떤 일들이 앞뒤에 있었는지 그대로 재생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추억을 재생합니다. 여행 드로잉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봐요.